네, 2014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 결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1번 보기를 보시면 10은 이진수 10은 숫자 2가 맞죠? 식진수로. 그 다음에 이진수 001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0.125가 더해져서 2.125가 되는 거 맞고요. 8진수 64라는 것은 세 자리씩 끊어서 표현을 한 건데 4는 1, 2, 4, 그 다음에 6은 1, 2, 4 이렇게 된 거죠. 뒤에서부터 네 자리씩 끊으면 4가 되고요. 여기는 1, 2니까 3이 돼서 3, 4가 되는 거 맞습니다. 심주진수로. 10진수 1, 2, 4는 그냥 1, 2, 4 이렇게 표현한 건데 맞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한번 바꿔보면은 일단 다시 의미봇을 이해봇을 취해가지고 양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다 뒤집으면 되죠? 0, 0, 1, 1, 0, 1, 0, 0인데 여기 마지막에 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1, 2, 4, 8, 16, 32인데 이거 다 더해봐야 203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이오드가 서로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쇼트가 될 것이고 아니다 마이너스다 그럼 이쪽이 쇼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도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쇼트된 거죠? 얘는 그냥 오픈이고 3번 같은 경우 여기는 그냥 쇼트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만 쇼트, 마이너스는 오픈. 자, 리을 같은 경우 플러스가 가해진다. 그리고 이쪽 사람이 약간이나 높으면 쇼트가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0보다 약간이나 낮으면 얘가 또 쇼트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라운드랑 쇼트랑 그라운드랑 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VPP 값이 0이고 VPP 값이 0이죠. 0이 맞고요. 여긴 VPP 값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10 빼기 마이너스 10에서 20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10만 전달될 것이고요. 여기는 0만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N채널 증가형 모스에 대해서 VDS, ID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VGS에 대한 제곱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VGS 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류도 커지게 될 거예요. 자, 이쪽 영역은 트라이오드 리전이라 합니다. 다이오드는 다이니까 두 개란 뜻이고 트라이오드는 세 개죠. 극이 세 개에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스가 있을 때 게이트 전압, 소스 전압, 드레인 전압 모두에 의존해서 값이 바뀐다. 전류가 세 개의 극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트라이란 단어가 붙은 거고요. 여기는 세츄레이션이다. 포화되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다. 전류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JT에서의 포화 영역과는 다르게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핀치오프가 일어났을 때 트라이오드가 아닌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셋이고요. P채널 증가형 모스는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적어도 문턱 전압만큼 초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P채널 증가형 모스는 이런 식으로 쓰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소스, 드레인. 자, 그러면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보다 문턱 전압만큼 초과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드레인 전압이 원래는 더 낮아져야 이것과 반대로 드레인 전압이 더 낮아져야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작동할 텐데 P보스니까 근데 문턱 전압보다 초과를 해야 된대요. 그 말 뜻은 이쪽 범위 안에 작동한다는 얘기죠. N보스랑 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수정 진동자의 내부 구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R이 거의 무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덕턴스에다가 오메가 제로를 곱한 것보다 R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LC 병렬
공진회로를 볼 수 있고요. L의 자기장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이쪽은 전류는 더 적게 흘러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쪽에 더 덜 저장되겠죠. 그만큼 뭐랄까, C에 저장된 에너지는 전기장 형태인데 전기장이 약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인덕턴스에 전류가 적게 흘러서 자기장이 약해지면 C에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저장된다는 뜻인데, C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전기장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또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루가 되겠고요. 공진시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2분의 1에 가깝다. 지금 R이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는 거의 가까운 게 맞고요. 이거는 병렬이기 때문에 공진 주파수에서 어드미턴스가 최소입니다. 어드미턴스 최소. 그 말인즉슨 원래 여기에 병렬로 이렇게 저항이 하나 달려있을 때 어드미턴스가 최소이기 때문에 전류가 다 일로 흐른다. 저항으로. 이게 공진이죠. 모든 에너지가 다 저항에서 소모되는 것. 이게 공진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돼야 되고, 어드미턴스가 최소라면 임피던스는 최대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R값이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가 커지므로 Q값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Q값이란 것은 소비 에너지 대비 저장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R값이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는 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그대로 R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만큼 R이 커지면 전류에 의한 전력이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커지므로 Q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직접 풀기보다는 테브닌 서킷으로 바꿔가지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쇼트시키고 저항을 보면은 10옴과 10옴의 병렬이니까 5옴이 달려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오픈일 때 여기 전압은 15V, 15V 나눠져서 15V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15V 해서 테브닌 이퀴밸런트 서킷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RL 5옴이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은 7.5V가 될 거예요. 따라서 RL이 쓰는 파워는 R분의 V제곱해서 7.5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저는 계산기를 쓸 겁니다. 시험을 안 치니까요. 그러면 7.5 곱하기 7.5해서 나누기 5를 하면 11.25가 된대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JFET에 대한 얘기인데요. JFET도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모스펫과 유사하게 핀치오프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 설명도 비슷하죠? 특성도 거의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 바로 핀치오프 전압을 넘어선 구간인데요. 지금 대충 보시면 이 구간 VP가 2V쯤 되면은 핀치오프, 이게 선형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세츄레이션 구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VP는 2가 될 것이고요. 드레인 소스 전압이 10V일 때 순방향 전달 컨덕턴스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컨덕턴스는 GS가 변할 때 전류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이 값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자, 보시면 계산하기 편한 값을 골라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값 차이가 ID가 이만큼 차이가 나죠. 6에서 4를 뺀 거고, 그러면 이 VGS 차이는 0에서 0.4를 뺀 거죠. 0에서 0.-0.4를 뺍니다. 그러면 분자는 2가 되고요. 분모는 0.4가 되고, 이거는 5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컨덕턴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풋 쪽 GS를 약간 바꿨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컨덕턴스이다. 그런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전압을 걸어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 컨덕턴스, 전달이란 단어가 붙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샘플링 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앙상블이라는 용어는 그 랜덤 프로세스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깊은 내용이니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엘리어싱이 발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신호 때문에 엘리어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시켜가지고 고주파 성분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트리거 회로인데요. 보시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절대로 같지가 않고요. 일단 Vout이 플러스 4V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 지금 전압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저항이 RA가 1일 때 RB는 3이다 이런 얘기니까 이쪽에 3이 걸리고 이쪽에 1V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1V가 걸릴 거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Vin이 1보다 작다 그러면 Vout은 4V가 될 거예요. Vin이 1보다 크다 그럼 Vout은 마이너스 4V로 넘어가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Vin이 1일 기준을 했을 때 마이너스 4V 1보다 Vin이 크다면 마이너스 4V가 쭉 나올 거예요. 1보다 작다면 그냥 4V가 나오겠죠? 4V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Vout이 만약에 마이너스 4V다. 그러면 이쪽 전압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Vi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Vout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4V가 될 것이고 Vi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Vout은 그대로 마이너스 4V가 될 거예요. 왜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렇게 뺄셈 했을 때 부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Vi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Vout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Vin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쪽은 다시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Vin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스미트 트리거 회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럼 이제 상측 트리거 전압을 보시면 1V이고 하측 트리거 전압을 보시면 마이너스 1V가 기준으로 상태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디플립플롭에 대한 문제인데요. 디플립플롭은 현재 입력이 다음 상태가 된다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A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찰해보면 A가 1일 때 다음 상태 A는 X를 따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A는 A가 1일 때 X를 따라가고요. A가 0일 때 보면은 B랑 X가 0일 때만 0이에요. 즉 B, OR, X라는 얘기죠. 전개하면 AX 플러스 A'B 플러스 A'X인데 이 둘을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X가 될 것이고 A'B예요. 근데 답에 지금 비슷한 게 이게 있네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보시면 경우의 수가 다 나열되지 않았죠? 1, 1이고 B가 1, 1인 경우 없죠. 자, DA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이것들이 동기화 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인 경우 DA는 X 플러스 B가 되고 A가 1인 경우 DA는 X가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1일 때 DA는 그냥 X가 되도록 그냥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X가 되도록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동기화 텀이니까. 그리고 A가 0일 때에는 X 플러스 B가 되도록 X 플러스 B 맞죠?
A가 0일 때 X 플러스 B가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번이 답이 되도록 이렇게 동기화 텀들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줌으로써 DA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카르노 맵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막 보면은 막 이게 동기화 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뭐 이렇게 묶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분의 동기화 텀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A'을 없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저는 카르노 맵을 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OPM프가 3개가 붙어있는 회로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끊고 이렇게 하나 끊고 이 둘의 공통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이나 쓸게요. 1번에 대해서 플러스 쪽에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반전이죠. 그리고 저항 성분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고 하니까 그냥 1V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VO1이 1V다. 2번에 대해선 반전 증폭기죠. 1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배가 되어서 VO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6V가 출력이 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3번에 대해선 어떻게 될 것이냐? 1번에 대해서 자, 3번 출력이 1번에 대해서는 1V가 마이너스 쪽으로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전 증폭기죠. 그러므로 10분의 90에서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 1V가 더해져서 곱해져서 마이너스 9V가 될 거예요. 자, 3번의 출력인데 2번의 인풋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번의 인풋은 또 마이너스 쪽으로 입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비율은 30분의 90이니까 3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서 18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친 Vout은 9V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된 이유는 이쪽의 임피던스가 제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쪽 임피던스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쪽의 출력 전압이 그대로 이쪽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출력 전압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상적인 OPM프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문제를 대충 했다는 뜻이죠. 어쨌든 간에 이상적이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제너 다이오드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여기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을 때 순방향 영역은 일반 다이오드랑 똑같이 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내려가 되는 잘못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Vg만큼 항복 전압이 걸리면 역방향 전류가 크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Vg란 정전압을 출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트루가 되겠고요. 터널 다이오드의 원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일반적인 다이오드였으면 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기 힘드니까 전류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좁으니까 터널링에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전압은 여기가 높은데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류가 흐르는 거죠. 역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터널링 장벽은 좁아지기 때문에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속 스위칭에 사용된다. 이건 틀린 얘기고요. 이거는 발진에 쓰인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샤키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보다 스위칭 타임이 짧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쪽이 메탈이고 여기가 정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이 메탈이고 이쪽이 뭐 N타입이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걸렸다고 하면은 전자가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만약에 역방향을 딱 이렇게 스위칭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넘어간 전자가 이렇게 디케잉을 이렇게 감쇄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 결합을 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탈이니까 이미 전자는 많이 있거든요. 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서 전자가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위칭이 아무 문제 없이 딱 끝납니다. 전류가 그냥 딱 끊어져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PN 접합에서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였을 때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되었다. 그러면 딱 끊어져 줘야 되는데 이 전자가 계속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흘러요. 역전류가. 그래서 스위칭이 깔끔하게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는 점점 이렇게 길이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가 재결합을 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역전류도 흐르지 않는다. 스위칭이 빠르다. 딱 끊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고속 스위칭에 사용된다라고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PN접합 다이오드는 PM접합을 생성된 전위장벽에 의해 격리된 공피층이 전주하며 정유작용에 사용된다. 그렇죠? PN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PN접합에 의해서 이렇게 전위장벽이 존재하고 이 전위장벽이 낮아졌다 높아졌다에 따라서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가 바뀌죠. 그래서 정유작용에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각 다이오드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력 Y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버블을 뒤로 넘깁니다. 입력 쪽으로. 그리고 연산의 종류를 바꿔줘요. AND가 되겠죠? 이 버블은 상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고 여기는 B 프라임, A 프라임이 들어가서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 될 것이고 여기는 AND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AND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그래서 A, B 프라임, A 프라임 B만 남겠죠? 즉 A, XOR B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또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는 OR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버블은 없어지고 A 플러스 B 그리고 AB가 돼서 A 플러스 B OR AB가 되니까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요 버블을 앞쪽으로 뺄게요. 그럼 요건 없어지고 버블이 생기고 연산은 다시 바뀌죠. 종류가. 그러니까 AB고 A 플러스 B의 not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둘을 더해가지고 난 연산을 하는 건데 AB 플러스 A 플러스 B의 not의 not이니까 AB의 바에 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것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니까 위에 거랑 1번, 3번이 같죠? 그럼 남은 건 2번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지 말고 4번 하는 김에 4번까지 풀어볼까요? 여기 그냥 B죠? 그래서 B가 들어가서 낫이 붙었으니까 B 프라임. 여기는 A 프라임. 보시면 A, B 프라임의 프라임. 여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넘깁시다. 이 버블을 뒤로 넘기고 연산을 바꿔주고 그럼 이거는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A, B 프라임이 될 것이고 여기는 A 프라임 B가 될 거예요. 이것들이 OR 되니까 A, 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 이거는 A, XOR B 맞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확실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PN접합 다이오드 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영역 1은 전자는 플러스선이 이끌려 P형적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PN접합이 이렇게 있으면
B타입, N타입 있으면 for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전자는 플러스로 이끌려 갈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true가 맞고요. 영역 2는 지금 충분한 전압이 안 걸려가지고 전류가 많이 안 흐르는 단계인데, 일단 평형 상태가 이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걸렸다 치면 전위 장벽은 조금 낮아질 거예요. 조금 낮아지지만 충분히 안 흐르다가 더 많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만큼씩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지금 전위 장벽으로 인해서 전류가 충분히 흐르긴 흐르지만 충분히 많이 흐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역 3에서는 온도가 변해도 전류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전자들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홀들은 열적으로 생성되죠. Thermal Generation이라고 하죠. Thermal Generation.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전류값은 변합니다. 자, 영역 4에서는 눈사태 항복 현상이 전류를 주도한다. 에버런치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전류를 주도한다.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항복 전압을 지나면 이렇게 역전압을 유지하고 전류가 쫙 흘러서 도선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페르미 레벨에 대한 얘기인데요. 페르미 레벨을 알기 위해선 페르미 디렉 분포를 알아야겠죠. 페르미 디렉 분포는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그림을 가져올 건데요. 너무 크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KT가 낮을 때, KT가 작을 때 보시면 요 페르미 레벨에서 전자 확률이 1이에요. 그 후로는 0으로 떨어집니다. 즉,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최외곽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레벨이 맞습니다. 온도와 캐리어 농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 여기 온도 텀이 있고 캐리어 농도 텀도 있죠. 도핑에 따라서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의 경우 금지대의 중앙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중앙이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전자가 위로 올라갈 확률도 2분의 1, 여기로 밑으로 있을 확률도 2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 위치하고 도핑을 많이 해줬다. 그래서 N타입으로 도핑을 해줬다. 그러면 전자가 있을 확률이 여기가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전자가 위로 올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억스터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생겨서 전자가 일로 더 많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페르미 레벨은 도핑 농도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거는 true가 되겠고, 이거는 false죠. 온도와 무관하게 전자 점유 확률이 1인 에너지 준위이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페르미 레벨이 되겠고요. 왜냐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에너지 레벨이 바로 페르미 레벨이기 때문이에요. 얘가 0이 된다면 이 값은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것이 에너지 준위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캐리어 농도에 따라 크게 변하죠. 도핑 농도에 따라서 크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중첩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V라 놓고 풀게요. 그러면 2란 전류는 5분의 V 그리고 10분의 V 빼기 1이 될 거예요.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20은 2V 플러스 V 빼기 1이 될 것이고, 21이 3V가 되어서 V는 7인데, 그러면 V1은 V니까 7이 될 것이고요. V2는 V 빼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이미터 디제너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베이스 전압을 무시한다면 이쪽에 걸린 전압은 10V가 4대 1로 나눠지는 거니까 2V가 되겠죠. 그럼 이쪽의 전압은 0.7V가 낮은 1.3V가 될 것이고 이쪽으로 흐르는 IE는 1.3K분의 1.3V니까 1mA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RE'은 1mA 대비 25mV니까 25ohm이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 컨덕턴스 GM은 RE'분의 1이에요. 왜냐? 이 정의 자체죠. 이쪽을 입력을 넣어서 봤을 때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GM에다가 이쪽에 입력 전압을 걸어준 거랑 같은데 그거의 역수가 바로 저항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들여다봤을 때 입력 임피던스는 1/GM이고 그게 R이니까 이거 역수로 뒤집으면 GM은 R분의 1이다. R'은 1/GM. 이거랑 같은 말이죠. 머릿속에 이 관계 확실히 넣어두시고 왜 그렇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AC로 VIN이 걸리면 여기 걸리는 VB는 얼마냐? VB는 VIN에 대해서 전압 분배가 RE'과 라지 RE에 대해서 RE'에 일어나는데 계산을 대충 해보면 RE가 25ohm이고 라지 RE가 1.3kΩ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25가 되겠죠. 근데 25와 1300을 비교하면 25는 거의 무시할 만하죠. 무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시하면 V인의 1.3K의 25인데 25랑 26은 또 비슷해요. 그러면 또 근사를 해보면 V인의 1.3K의 26이니까 이렇게 하면 20이 되고 이 값은 1000분의 20이니까 Vn에다가 10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2. 그냥 1000분의 20으로 쓸게요. 나중에 약분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Vout은 마이너스 VB에 GM을 곱하고 출력 저항인 RC를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VB가 Vin에다가 1000분의 20에다가 GM은 지금 GM은 위식에서 봤을 때 R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R이가 25니까 25분의 1이 될 것이고 RC가 2.65K였어요. 일단 K와 1000분의 1은 약분이 될 거고요. 이거를 또 근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Vin에다가 20에다가 25분의 1에다가 2.65는 2.5랑 비슷하죠? 말도 안 되는 근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면 0.1이 돼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Vin에다가 20 곱하기 0.1이라면 2죠? 따라서 개인 Vin분의 Vout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2에 가장 가까운 값은 마침 2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실제 답도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근사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샘플링에 대한 건데요. 다 줬어요. 표본 화율이 1000Hz래요. 양자 비트 수는 5비트고요. 스테레오니까 곱하기 1 해줘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00 곱하기 5 곱하기 2 하니까 1000 bps예요. 즉 10kbps인데 이거를 2kbps로 압축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10 빼서 얼마를 빼서
10분의 2로 줄이고 싶은 거죠. 즉 x는 8입니다. 즉 80% 압축을 하면은 10kbps에서 80% 압축하면 20%는 남죠. 10kbps의 20%가 바로 2kbps니까 압축률은 80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논리식을 간단히 하는 건데요. 카론 웹을 자꾸 쓰려고 하시는데 저는 카론 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그냥 전개를 무식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묶어져요. 그러면 A', B, D' 플러스 A', B, D가 되고 AB가 되죠. 자, 그러면 요거랑 이게 또 묶어지겠네요. 그럼 A', B 플러스 AB가 되죠. 그러면 또 묶어지면 A' 플러스 A, B니까 그냥 B입니다. 이건 1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카론 웹보다는 저는 이렇게 수식을 전개하는 편을 더 좋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접 풀이의 변환을 하거나 뭐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좀 더 꼼수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변환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이게 싱크 펑션 자체가 분모에 오메가 또는 f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싱크 펑션을 다시 주파수로 나누고 있는 1번, 2번은 틀린 거겠죠. 다음으로 요 폭이 파이죠. 즉 주파수가 파이분의 1일 때 f 오메가는 f 파이는 0이 나온다.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오메가가 2일 때 f 오메가가 0이다. 자, 그럼 오메가가 2일 때 0이 나오는 걸 찾아보면은 이거는 사인 2분의 파이의 2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파이니까 0이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인 4분의 파이의 오메가가 2니까 2분의 파이니까 1이 나와요. 0이 아니죠? 그럼 0이 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JK 플립플롭은 SR 플립플롭과 같은데 JK가 1일 때 상태가 반전되는 게 차이점이 있죠. 자, 이제 보시면 자, 처음에 000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항상 1이 입력이 되고 있고요. K 값은 지금 Q2 바가 1이니까 JK가 1이니까 1이 입력되니까 Q3는 반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Q3는 1로 반전이 될 것이고요. 1이 될 겁니다. 1이 될 것이고 Q2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Q1이 0이었으니까 Q1 반은 1이 되고 1이 입력돼서 JK가 둘 다 1이니까 Q2도 반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1이 입력이 될 거고요. J 같은 경우엔 Q3가 지금 0이었으니까 J가 0에 들어가서 0 그리고 K가 1 리셋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Q1은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0, 1, 1이니까 0, 1, 1이니까 여기는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더하면 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네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틀렸고요. 다음은 자, Q2가 1이니까 Q2 반은 0이에요. 그럼 J가 1이고 K가 0이니까 Q3는 1이 유지가 되겠죠. Q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Q1이 0이니까 1이 입력돼서 JK가 둘 다 1이니까 Q2는 반전되어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Q3가 1이기 때문에 Q1은 JK가 둘 다 1이라서 반전되어서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0, 1이니까 1 더하기 4니까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5까지 나오고 또 확인했어요. 그 다음으로 Q3 같은 경우엔 Q2가 0이었으니까 Q2 반은 1이죠. JK가 1이 들어가면은 반전되니까 0이 나올 거예요. 0이 나올 거고
Q2 같은 경우엔 Q1이 지금 1이었으니까 Q1 반에 0이 들어가서 J는 1이고 K는 0이니까 셋이 돼가지고 Q2가 1이 될 거예요. 자, 1이 되고 Q1 같은 경우에는 Q3가 지금 1이었어요. 1이 들어가서 J, K가 둘 다 1이니까 Q1은 반전돼서 0이 되겠죠. 그러면 0, 1, 0이니까 1, 2, 4에서 나오는 건 2죠. 그래서 나오는 건 2가 나오는 건 이 4번이니까 0, 6, 5, 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